혼자 듣는 옛날 이야기 야담진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으며 시대를 읽고 권력과 사랑을 겨루며 역사의 한가운데에 섰다. 지금부터 조선을 빛낸 기생 팝10을 소개합니다. 12. 진양. 진양은 19세기 말 평양 출신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개화기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 예술을 지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뛰어난 가무 실력과 지성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통과 근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조선 기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양은 평양의 대표적인 기생 중 한 명으로 평양 기생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기생들은 관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진양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전통 예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9위. 김홍도의 애인. 단원 김홍도의 뮤즈. 김홍도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여 단원의 뮤즈로 불렸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감각으로 화폭을 빛냈습니다. 조선 후기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김홍도는 1745년에 태어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서민들의 생활상과 풍속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애인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8위. 김장군. 기생계의 여장부. 김장군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평양 출신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무예에 뛰어나 김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강인한 성격과 다재다능한 재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기생의 이미지를 탈피한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받았습니다. 김장군의 독특한 캐릭터는 조선 후기의 기생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7위. 계향. 진주의 꽃, 시대의 별. 진주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생 문화의 역사를 가진 지역 중 하나로 일강계, 이평양, 삼진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진주 기생들은 시문과 음악, 춤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며 계양 역시 이러한 전통 속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찍이 이능화는 조선의 화사에서 지방에 따라 나름의 특색이 있었는데 평양 기생이 그 숫자나 기회에서 가장 으뜸이었고 다음이 진주 기생으로 나와 있다. 의절 농계 말고도 역대 진주 기생으로는 승희교, 계양, 매화, 그리고 진양의 옥선 등 빼어난 명기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 경옥. 평양 삼절 매창, 경옥, 월선 중의 으뜸. 경옥은 17세기 중반 평양에서 활동한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경옥은 평양의 대표적인 기생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당대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나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관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경옥이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했다는 점은 당시 기생들이 단순히 유흥을 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비들의 존경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5위. 매창. 평양 기생의 자존심. 매창은 1573년 전라도 부안에서 태어난 조선 중기의 유명한 기생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이계생이었으며 매창이라는 호를 스스로 지어 사용했습니다. 뛰어난 시조 실력으로 유명했으며 검은고 연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황진이, 허난설원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여성 시인으로 꼽힙니다. 그녀의 시집 중 증축객이란 시를 한 수 소개합니다. 취하신 손님이 명주 저고리를 옷자락을 잡으니 손길 따라 명주 저고리 소리를 내며 찢어졌군요. 명주 저고리 하나쯤 아깝지 않지만 이미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그게 두렵군요. 매창은 16세에 관기가 되어 예술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희경과의 로맨스로 유명하며
이별을 주제로 한 시를 남겼으며 당대 최고의 천재 허균과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부안의 매창이 뜸이라 불리는 그녀의 무덤이 있으며 매년 음력 4월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4위 홍랑, 사랑과 절개의 화신. 홍랑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한 함경도 경성 출신의 유명한 기생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마을 의원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관기가 되어 그림, 글씨, 노래, 춤 등 다양한 예술을 익혔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재주, 그리고 시문학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35세의 최경창과 16세의 나이에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최경창과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며 그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한양까지 찾아갔습니다. 최경창이 파직된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의 죽음 후에는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는 최경창의 시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1599년 최경창의 시 원고를 해주 최씨 가문에 전달한 후 자결했습니다. 3위 소춘풍. 소춘풍은 조선 성종시대에 활동한 함경도 영흥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으며 미모로서 한 세상을 뒤덮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가무, 시, 노래, 수금 연주에 뛰어났고 해학과 재치, 기지가 넘쳤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아 선상기로 선출되어 한양에서 활동했습니다. 풍자와 해학이 담긴 노래와 춤으로 궁중연회에 흥을 돋우었습니다. 재치 있는 즉흥시조로 문무고관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여 성종의 구애를 거절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소춘풍이란 이름은 봄바람을 웃는다는 뜻으로 세상사를 달관한 자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2위 초요갱. 천년의 미모와 재능을 가진 전설적 기생. 본명은 달해로 알려져 있으며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가는 허리를 의미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세종의 세 아들인 평원대군, 계양군, 화의군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재주, 특히 춤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궁중여학 행수로 활동하며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tuk제 안무를 재현했습니다. 1위 황진이.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미모와 재능의 소유자. 황진이는 1506년경 조선 전기에 태어난 유명한 기생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재치, 그리고 탁월한 시문학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검은고 연주, 춤 등 다방면에 예술적 재능을 갖추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 후세에 길이 남을 명시조를 남겼습니다. 당대 석학 서경덕을 사숙하여 시와 글씨를 연마했습니다.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독립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예술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 책,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지성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과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세양 판서를 보내며 달빛 아래 마당엔 오동잎 지고 누각은 높아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내일 아침님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이들 기생들은 단순히 유흥을 담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학문에 정통한 지식인이자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은 애국자였으며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콕 눌러주세요.